내일의 수익을 위한 주간 전략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역시 아나운서 이원하고요. 우리 세일점 매매의 신 업사부님과 분석의 신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넷째 주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또 장 마감하자마자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주간 전략 시간에도 이번 주는 조금은 관망세여야 된다. 현금 좀 챙길 수 있으면 챙겨야 된다라고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딱 맞았어요. 아무래도 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관세에 대한 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좀 미끄러졌어요. 협상이 돌연 연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 기대감이 조금은 꺾인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 뭐 시장의 힘이 약해진 거겠죠? 요즘 시장 분위기 뭐 어떻게 보셨을까요? 320포인트 네? 320이래. 3200 3200이요. 320이면 거의 먹었어요, 여러분. 내가 IMF 터졌을 때 보던 증시인데 코스피가 3200을 결국에는 못 시장의 명암이 네. 요 옷도 명암. 그러네요. 본인도 어머머. 명암 이렇게 명암이 그러네요. 명암 이렇게 갈려. 특이하네요 오늘. 진짜 그러네. 바둑 알들이네. 뭐 이 특히 그 목요일 거기서 느닷없이 아침 시작에는 기존의 주도주 지금 조방원 약간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특히 SK하이닉스도 오늘은 반등이 괜찮게 나오나 이게 SK하이닉스가 지난주 목요일 이렇게 크게 꺾일 때 ASML 실적이 어떤 실망감에 의해서 거기가 한 8% 이상 밀리다 보니까 하이닉스조차도 그렇게 밀렸었거든요. 거기다가 뭐 이재용 회장 그 사법 리스크 덜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이유들로 밀려버렸었죠. 세 가지 이유로 밀렸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들이 조금은 그러면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 그리고 ASML이 동시에 올라가는 날은 하이닉스는 강세일 거야. 네, 그랬는데 마침 목요일 날이 그랬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그 세 가지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요. 강세를 나타내면서 하이닉스도 좋은 출발을 했었어요. 네, 또 하이닉스 계속 그러다가 이제 뭐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올라가다 조금 내려오는갑다 싶었는데 그래서 다시 올라가다 정상주 움직이는데 느닷없이 조금 밀리더니 갑자기 됐죠. 네. 이게 이제 관세에 대한 기대감. 일본이 이제 관세 협상을 했다고 하니 우리가 그 내용적인 부분들을 뜯어보면은 참 쟤네 바보 아니냐 할 정도로 좀 불리한 그런 협상을 했다. $5,500 투자하겠다. 네네네. 근데 그것도 미국이 알아서 투자할게 약간 이런 식이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90%는 미국이 갖고 가. 너네 돈만 내놓고 수익 나면 너네 10%만 틱 갖고 가. 이런 그지 같은 협상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까지 지금 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받는 것 같아. 이것도 썰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애초에 협상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4천억 달러라고 써 있는데 트럼프가 사인을 하려다가 보니까 짜증나냐고 찍찍 그거 갖고 5천억 달러. 그것도 아니야 5,500. 그래요? 해갖고 사인을 해버렸어. 뭐. 그래갖고 다시 들이민 거지. 그랬더니 그래 됐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아무도 안 한다고 할 때가 문제였지. 여기 됐네 일본까지 됐어. 이게 내가 조금 억지를 부리고 세게 나가니까 먹히네. 야 한국 잠깐 있어봐 니네. 그리고 갑자기 저기 인천공항까지 갔는데 인천공항까지 가서 비행기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실례입니까? 그러니까요. 나쁜 짓이지. 강대국의 횡포라고 갑질 깡패짓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돌아오게 되고 하니까 시장이 걱정스러운 거죠. 날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지? 그래서 뭐 때문에라는 얘기도 없이 미안하지만 미룬다. 그래서 추측이 미루면서 똥줄 타게 만드는 거야. 더 유리하게. 일본도 그렇게 막 해갖고 이제 미국과 협상이 늦게 하는 국가일수록 불리해진다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빨리 안 하면 너네 두고 봐라. 그리고는 지금 어디 갔다고요? 저기 영국 위에 스코틀랜드로 날아갔다고 하는데 참.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갑자기 협상을 연기시킨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 좋은 영향이 더 많은 것 같다. 당장은 뭐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더 우려감이 아마도 우리를 더 나쁜 조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 세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연기한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 관세에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 아. 연기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 이창희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똑같죠 뭐. 근데 어, 그러니까 지금 이 개코 원숭이 새끼들 때문에 좀 문제가 네. 발생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래서 정치인이 쌍욕을 쳐먹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 선거 앞둘 때는 뭐 절대 뭐 자존심이 있지 막 이런 헛소리 하더니만 선거 끝나자마자 농산물 다 개방하고 5,500억 달러 750조 우리나라 돈으로 맞아요. 갖다 조공 받다 바치고 네.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레기가 쓰레기 한 거죠. 워낙에 걔네들은 쓰레기 애들이니까. 정치인은 정치인이구나. 네. 역시. 그래서 그 부분이 어찌됐든 이제 우리나라도 뭐 지금 거기에 상응하는 얘기가 좀 있었다는 네. 얘기가 있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유럽도 아직 협상이 안 됐어. 원래는 어저께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이 이건 좀 심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반응들이 평가도 나오죠. 좀 있고요. 근데 뭐 결국은 돈 있는 나라가 돈 쓰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결국은 돈 있는 나라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또 부러운 것도 사실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이 이제 일본의 노림수가 이거라는 거예요. 15% 얻었잖아요. 네. 그럼 미국에 투자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에 투자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도요타가 미국에다 공장을 지었어. 아. 공장을 지어가지고 자동차를 생산을 해. 네. 내가 그냥 15% 때려 맞을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 왜냐면 미국인 노동자의 비용이 더 많을 것이 비용이 그쵸. 더 많이 들어갈 거고 네네. 근로자의 미국 노동자의 어떤 급여라든지 거기에 땅값이라든지 제반 이런 공장을 운영하는 돈이 일본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쌀 거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내가 15% 내놔. 그럼- 일본에다 미국에 투자 하나 안 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750조 일본 입장에서는 750조가 또 이게 한 큐에 싹 쏘는 게 아닐걸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뭐 준다 그러고 한 반쯤 쓰고 안 쓸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채 투자를 워낙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750조를 줬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미국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자국에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다르죠. 우리나라는 또 다를 수가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목요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수요일에 주가가 현대차가 7% 8% 기아가 오른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왜냐면 일본이 15% 맞았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15% 맞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죠. 없죠. 네. 또 그 조건도 너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조건인데 뻥 현대기아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왜 이러지 했어요. 거기다가 그날 GM 실적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난 빠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올라가길래 얘네 왜 이래 했는데 결국에는 어저께 얘네는 별로 못 올랐어요. 살짝 오르긴 했는데 크게 못 올랐고 하이닉스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융 방산, 조선 이런 데 쭉 가다가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그냥 다 꼬꾸라진 건데 오늘 다시 회복했어요. 하이닉스는 못 갔을 뿐이지. 그런 거 감안하면 결론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전략이라는 게 다음 주에 네. 한 5% 손실 각오하고 주식에다 배팅을 올인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어디예요? 뭐 그게 이제 이따가 지수에? 얘기하겠지. 아, 그래요? 본 이후에서 오, 왜냐면 그래요? 좋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어찌 되었든 외국인을 보시면요 어저께 거의 한 8천억 가까이 샀어요. 네. 근데 어저께 한 종목만 산 게 아니라 두사 에너빌리티 뭐 하이닉스 또 뭐였지? 하여튼 이런 한 종목을 한 4종목을 한 2천억, 1,000억 샀고 나머지 밑에 애들도 네. 한 6, 700억씩 쭉 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외국인이 한 3, 4천억 매수하면은 삼성전자에 2,500억 혹은 하이닉스에 뭐 3,000억 이런 식으로 몰빵했다라면 어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리고 그저께 7월 23일에 4,000억을 샀는데 이게 다 현대기아에 몰빵돼 있는 거예요. 맞아. 현대기아만 그날 4,000원이 넘게 아마 샀을걸요. 네, 아마. 네.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7월 21일에 한 9,000억. 그러니까 어쨌든 7월 10일 이후에 또 7월 10일이 공교롭게도 만기일이었어. 7월 8일이, 7월 9일이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은 주식을 꽤 많이 샀어요. 꽤 많이 샀고 선물도 어찌되었든 7월 18일부터 꽤 많이 매수로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주가 지수는 다 고자리야. 네. 제자리야. 그러면 어쨌든 외국인 주식을 꽤 많이 샀는데 한 종목에 집중된 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좀 샀다는 얘기는 관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네요. 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물 아침에 한 6천 계약인가 7천 계약 사다가 다 팔았어요. 다 팔긴 했지만 주식을 안 팔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어저께 정리한 선물이 다시 매수로 다 들어왔어요. 네네. 이 얘기는 외국인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니케이 지수가 이틀 동안 5%, 6% 정도? 그러니까 이날 당일에 거의 한 3.5% 수요일 7월 23일에 그리고 어저께죠? 어저께 또 한 1.5% 올랐어요. 네. 그럼 이틀 동안 거의 5.5%, 6% 가까이가 단번에 올랐다라는 거죠. 네.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러면 우리나라도 관세 협상이 잘 되면 최소한 3, 4% 이상은 올라간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이게 10거래일이거든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11거래일이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 7월 말서부터 보면 24거래일 정도예요. 네. 그럼 월요일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월요일은 안 될 거고 네.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뭔가 협상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요일부터는 빠르면 화요일부터는 주식을 조금씩 계속 담아가도 되지 않을까. 지수가 현재 구간에서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주식이 싼 종목이 은근히 많아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 조정 꽤 많이 나왔죠. 네. 그리고 지금 조방원 중에서 조선도 고점 돌파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간 조정에서 올라온 건데 네. 지주사, 금융, 뭐 금융도 이제 은행주는 오늘 좀 올라오면 좋았지만 네. 뭐 증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잠깐 또 눌러줬죠. 그리고 지주사 네. 이런 애들도 옆으로 결국 행보하고 네. 있는 상황에 주가 지수는 비슷하게 근데 조금 낮은 가격에서 고점보다 낮은 가격에서 행보하고 있고 그런 걸 감안하면 뭐 여기서 사서 주식이 관세가 어떤 문제가 된다고 해도 하한가 가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냥 시가로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화요일부터는 혹은 빠르면 월요일부터는 계속해서 주식을 이렇게 모아한 다음에 언젠간 승부를 내야 되잖아. 그럼 협상이 조금 된다는 전제가 조금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걸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저는 주식을 사야 된다. 만약에 지금 외국인이 중립이다. 네.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러면 네네. 그냥 뭘 삽니까 이러겠는데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담고 있으니까 제가 손해보면 나도 손해보면 되지. 좋네요. 지금 분석적인 면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조차도 지금 매수이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다 말씀해 주셨네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협상에 있어서 역할을 중요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업종에서 특히 맞아요. 그것도 조선. 궁금해요. 네. 예를 들면 일단 특히 조선이 미국으로서는 지금 한국 말고는 대한민국 말고는 대안이 없죠. 예,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조선업이 아주 그냥 쇠퇴를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계속해서 뭐 질적인 것보다는 이제 양적으로 미국보다도 함정 수가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상태. 네. 근데 물론 이제 딱 붙으면 미국을 이길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계속해서 위협적인 상황이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미국의 그 함정들도 오래된 것들 MRO 당연히 이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네가 알래스카를 우리 보고 알아서 미국 일본은 우리랑 알아서 돈 들여서 개발 다 해놓고 우리가 이제 수도꼭지를 지네가 잡아서 이제 팔면 니네가 사가 니네가 알아서 개발하고 니네가 알아서 사가 이런 건데 뭐 그러면 그 LNG는 어떻게 이동하나요? 파이프로 다 이게 태평양 건너올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LNG 선도 더 필요할 수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북극 항로 열린다면 그 북극 항로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우선은 일반 상선이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겠죠. 쇠빙선이 길을
뚫어주면서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항로 그다음에 지금 상태가 어떻다 모든 어떤 그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긴 호흡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면 마찬가지로 그것이 결국엔 해운의 그 수혜가 될 수 있지만 네. 그 전에 네. 또 조선, 전주. 쇠빙선도 어디가 만들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중국 쇠빙선을 미국이 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다가 그리고 미국은 아주 작은 배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선소들이 그렇게 짜글짜글한 것들이 네.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나라의 현대 미포조선과 같은 이런 그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배들이 어쨌든 또 그 역시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 군사용뿐만 아니라 상선에 있어서 이제 물류를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배들. 그래서 역할은 지네가 이러든 저러든 어떻게 하든 우리나라 없으면 안 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무기로 내세울 부분들이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금요일에 HD 현대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강세 맞아요. 부분들 경영 네. 실적도 좋았고 그 하나오션도 최근 다시 한번 네. 쭉 올라가고 엔진주들이 막 올라가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얘네가 이제 미국에 법이 있어서 법 이름까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미국 내에서 만든 배 네. 이게 미국 해군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안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조선소가 지금 옮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국에서 그 외형적인 부분들 대부분의 외형과 엔진과 이런 것들을 만든 형태의 어떻게 보면 차로 보면 깡통차 굴러다니는 깡통차를 딱 미국에 이제 넘겨주면 미국이 이제 그걸 알아서 시스템화하고 무장 하고 무기 달고 뭐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결국에는 가지 않을까. 그럼 주도주 중에 조선주는 절대 죽지 못하겠네요. 절대라는 게 어딨어. 근데 한동안. 그래도 저는 그렇게 응원하고 싶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항상 그 조선주의 네. 강세를 꿈꾸고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중에서도 엔진이 지금 좋듯이 엔진 이런 것들 계속해서 봐야 한다. 그 다음에 LNG 쪽 그 관련돼서는 또 네. LNG 관련 주들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거기도 계속해서 여러 봐야 될 가지. 것이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 어쨌든 간에 밀어붙여 트럼프가 어떻게 되기 전까지는 물론 요즘에 시끄럽습니다. 약간 일본에서도 야 트럼프 저거 까딱 잘못하면 앱스타인 뭐 해갖고 까딱하면 저거 임기 못 채울지도 몰라 이런 이제 소문이 조금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아유 뭐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뒤로 이제 혹시나 교체되거나 뭔가 일이 터지면서 그게 진짜 터지면 이거 트럼프 아마 내려와야 될 거예요. 앱스타인 사건이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 관련된 부분은 그냥 100년, 200년 이렇게 때리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옛날에 대통령의 소추권이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든 뭔가 그러니까 그거를 막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끌어내리는 어떤 부분보다도 뭐 이게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옛날에 앱스타인이 한 번 구속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꼴랑 18개월밖에 안 되기도 했고 낮에는 일하러 갔다가 밤에 형무소로 오는 뭐 어처구니 없는 권력의 맛을 제대로 보다 보니까 이거 아마도 거기서 누군가에게 제가 느끼기에는 며칠 만에 자살을 했는데 앱스타인이 다시 잡혀가지고 과연 자살했을까? 잠깐 CCTV가 갑자기 2대가 정지돼 버리고 작동 안 되고 그 교도관들이 갑자기 깜빡 졸아 버리고 2시간 3시간을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갑자기? 예. 아무튼 그래서 그게 영화의 좀 한 장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하원에서 공화당이 잡고 있는 어쨌든 상하원 다 장악하고 있지만 하원이 더 과반수 이상 갖고 있는데 하원에서 그 공개하겠다 하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냐면은 하원 의장을 한 달간 더 휴가가 그랬어요.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네. 하원이 열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라는 썰은 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렇게 만만한 언론사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진짜 근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내리 까보자 하고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처럼 기면 기고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조선주 이야기 해주셨는데 하나오션이나 뭐 하나 쪽으로는 워낙 또 수주도 잘 됐고 MRO 사업까지 뭐 필리조 선수 이야기도 있으니까 같이 몸했던 계속 살아 있는 거잖아요. 하나 엔진이 오늘도 최고가 기록했거든요. 급등을 그러면 이럴 때 들어가긴 조금은 무서운 상황인데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실전 매매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냥 잘 모르겠으면 일단 뭐 한 주든 10주든 사고 10% 물리면 그때 사. 그때부터.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진짜. 분할 매수 관점. 안 갖고 있으면 놓쳐요. 맞아요. 맞아요. 안 갖고 있으면 아예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번에 좀 약간 엇박자가 나가지고 하나 오션을 들고 있다가 이제 얘보다 엔진이 좀 셀 것 같아갖고 갈아타려고 지난주 수요일 날 그 하나 오션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사야지 했는데 그 SK 하이닉스가 급락하는 바람에 제가 그거 신경 써갖고 못 샀어요. 다른 것들을. 모든 건 타이밍이. 타이밍이다. 근데 목요일날 딱 샀으면 지금 하나 엔진 급등을 다 먹을 상황인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생각했던 바는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정도 강세 부분들이면 돌파 잘 나왔고 신고가 가고 있으면 네. 이제 조금씩 눌림목에서는 조금씩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그런 전략. 그러면 조선수 이야기 해줬으니까 사실 유창희 본부장님 자동차 이야기 한동안 이제 상반기쯤이었나요? 작년 말쯤이었나요? 자동차 이야기 좀 잘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관세 터지면서 빵 맞았잖아요. 네. 근데 관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요일날 그래도 확인을 한번 했으니까 네. 다시금 기대감이 부풀 때 자동차 다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부주 중에서는 자동차도 있죠. 네. 왜냐면 지금 차트로 말씀드린다라면 지금 올라온 거 다 반납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온 거 절반 정도 반납을 했어요. 현대차 차트예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한 8% 상승을 했는데 어저께 상승했다가 밀렸고 오늘 좀 밀리면서 결국에는 다시 한 1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 절반 조금 못되게. 근데 오늘 아랫꼬리가 절반에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오늘 아랫꼬리 그러면 10만 2천 원 정도 이하부터는 한번 사볼만 하다 판단해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외국인이 그저께 133만 주. 그러니까 최근 한 6, 7거래 매도 나온 걸 다 잡아먹고도 배 이상 주식을 산 거고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150만 주. 근데 기아는 매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걸 감안하면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기아는 10만 2천 원 이하 네. 혹은 10만 2천 원 전후로 해서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지금 21만 6천 원 500원인데 뭐 한 21만 6천 원 5천 원 뭐 이하부터는 한 번 정도는 사볼 만하다. 몰빵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부품주를 본다라면 저는 SL도 이날 거의 한 12% 올라왔다가 절반 조금 못 미치게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SL 같은 경우도 한 33,000원 조금 위에서 하여튼 33,000 한 3,400원 전후로 해가지고 사볼만 하지 않을까. 왜냐면 자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냥 우리 그냥 25% 때려 맞았다고 치죠 그냥. 50%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30%도 아니잖아. 네. 그냥 25%일 거 아니야 최악이. 그리고 이제 20%냐 이런 거 차이잖아요. 네. 그러면 25%를 맞았다고 해도 한 32,000원? 그러면 33,000원에서 32,000원 정도의 손절가 해봤자 한 3, 4%예요.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현대차가 한 21만 한 5,000원 뭐 21만 2, 3,000원 그 사이에서 매수를 했어. 밀려봐야 지가 뭐 일단은 아침에 더 밀릴지 안 밀릴지 모르겠는데 아침 시가가 한 21만 원이나 뭐 20만 원 한 뭐 2, 3천 원 정도지. 현대차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시작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점은 수요일에 오른 거의 절반 이하 가격. 절반 이하 가격부터는 한번 사볼만 하다. 그리고 성공하면은 그 고점 그냥 돌파하는 거지. 그러네요. 그냥 거기 돌파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래도 4월 1일만큼의 그런 강한 낙폭의 타격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죠. 그건 이미 시장은 맞아요. 1차 타격을 받았어요. 일단 25%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일본보다 10% 높은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점인 것이지 여기서 또 못 빠질 거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5%냐 20%냐 혹은 뭐 18%냐 저는 18%만 돼도 급등한다 생각해요. 그래도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 지금 최악의 상황은 이미 반영된 상황에서 기대감이 갔다가 내려온 상황이니까 그 기대감이 현실이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뭐 그 현대차 기아만 생각할 건 아니고 네. 이제 현대 글로비스 모비스도 그쵸. 있고 해요. 근데 네. 그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 뭐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의 증권 시장을 좀 올려놓을 만한 이제 물론 이제 증권 거래세를 좀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봤자 0.15에서 0.18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 정도면 과거에는 0.3이었거든요. 예, 그걸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봤을 때 현대차 기아만 볼 거는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 부분들이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될 것이고 정은선 회장 뭐 잘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그 어떤 그 안에서의 지배 구조적인 부분들에서는 또 어쨌든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좀 지분이 많은 상태이니까 네. 그분이 어쨌든 이제 나중에 모비스나 이렇게도 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그러니까 토요타에 비교해서 현대 기아차가 미국 내 생산하는 그 생산량이 훨씬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감안해 보면 판매 대수에 비해서 생산 캐파를 미국에 좀 더 늘려도 그렇게 뭐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이전에 한번 정은선 회장이 직접 트럼프 가서 야 그래서 현대 굿 막 이러고 했잖아요. 맞아. 우리가 뭐 미국에다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때 당시에 미국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런 거 아니고 원래 늘릴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그 관세도 중요하지만 멕시코 관세도 중요해요. 네,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이제 미국으로 네. 많이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좀 복합적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이라든지 이제 다음 주밖에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좀 하루빨리 협상 과정이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짧게 얘기해보자면 사실 세법 개정안 이야기가 이제는 세제 개편안으로 약간 말이 바꾸면서 살짝 좀 잡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부님께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차피 법인세가 이제 한도 이제 24%에서 25%. 그러니까 조금씩 움직이는 것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반대로 우리 채찍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네. 당근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배당 세율 부분들이랄지 특히 분리과세라는 부분이 저는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대주주 그 기준을 지금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 옛날에 금투세 기준 막 약간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뭔가로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좀 이제 시대에 좀 과하지 않나 지금. 대주주라 할 정도라 부를 정도가 되면 10억 정도는 너무 좀 작지 않나. 좀 절충안으로 한 20억, 30억 정도 저렇게 좀 해주면 안 되나 싶어요. 아니 왜냐면 이제 지금은 또 한다면 또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때도 이제 금투세를 막 하려고 했으나 이제 결국에 저항에 취소했던 철회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그 저항을 물리칠 것 같아서 50억 그냥 냅뒀으면 좋겠고 좀 한다면 10억은 너무 과하게 이렇게 깎이는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주주 요건에 있는 사람들이 또 대량 매도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게 되면 어쨌든 시장이 또 한번 출렁거릴 수 네. 있고 큰 손들이 바바바박 매수하는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그 부분만큼 좀 재고가 되면 시장이 막 너무 영향받지 않은 정도 선에서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장희 본부장님도 뭐 그냥 근데 뭐 사실은 저는 증권거래세는 0.1% 하나, 0.2%나 그게 얼마 차이가 나겠어요. 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주식을 하네 안 하네 따지진 않을 것 같고 스캘퍼들이 문제지 뭐 네. 일반 사람들은 네, 따지지 않을 것 같고 지주사 입장도 계속 유효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주사?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주 그게 기준이 10억은 조금 작긴 하죠. 좀 작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이제 정부가 이제는 주식 배당으로 돈 벌 수 있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면서 뭐 코스피 그런 5천 그러니까 얘기하고 배당했는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큰 손들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앞으로 50억 하는 사람, 50억 한 채 갖고 있는 분이 그럼 이걸 팔고 강북으로 이사 가서 40억 주식 사서 배당을 먹고 살까 했는데 양도세를 때리게 되면 조금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확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은 올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최소한 뭐 저는 뭐 금액으로 따지면 강남의 평균 아파트 가격 정도 수준? 그럼 그 평균 아파트 가격 난 모르니까 진짜 딱 냈을 때 뭐 40억이다, 뭐 30억이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정도 선에서는 뭐 대주주 그걸 한도를 그 정도까지 올리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 해봤는데요. 관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주 주말이라든지 다음 주에 어떠한 협상 과정이 나올지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매수 우위는 포지션에 가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조금 사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사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어떤 종목들을 좀 야금야금 사볼 수 있는지는 2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